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POM 28번째 강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짜장면과도 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짜장면 먹는 모습을 보면 참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시켜서 먹어보면 맛이 그저 그래요. 지금 내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해도 막상 그 삶을 살아보면 그 안에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생기면 남이 먹는 짜장면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계산인데요. 여기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별거 없는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적분도 미분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배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함수를 당연히 미분할 때도 만약 이 괄호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따로 적분, 요거 따로 적분, 요거 따로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서술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적분 기호를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다는 그 개념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 실수가 보이는데 이거 제곱에서 세제곱으로 바뀐 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새로운 공식이 있나 보다라고 잘못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x제곱을 여기 지금 세제곱으로 잘못 쓴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 ABC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함수 fx가 연속일 때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A에서 C까지 적분한 다음에 C에서 B까지 적분한데 그럼 그거는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래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잠깐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지. 여기다 이렇게 놓고 증명을 해드릴까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 dx라고 처리를 하시고요. 거기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라고 되어 있죠. C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실제로 적분했을 때 만약에 이 fx를 적분했을 때 라지 fx가 된다면 a,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이해되니? 거기다가 더하기 1을 만약에 적분했을 때도 얘랑 어차피 똑같은 함수니까 라지 f x가 되었을 것이고 여기다가 꺽쇠 표시 이렇게 한 다음에 c하고 b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는 윗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윗끝 대입하면은 f에다가 c를 넣어주시고요. 아래끝을 대입하는데 그걸 이제 빼줄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윗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하면 되니까 윗끝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라지 f b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하면 라지 f c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플러스니까 이 커다란 괄호는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치? 이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플러스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만 보니까 마이너스 fc와 여기 보이시는 fc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죠? 그럼 뭐만 남겠어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남지 않겠냐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라지 fx라는 요 꺽쇠에다가 ba를 적어 놓은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지금 절묘하게도 그러니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스몰 fx dx가 돼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는으로 연결됐으니까 이게 증명이 돼버리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대수적으로만 증명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걸 이제 그림상으로 또 살펴봐도 의미가 조금 있어요. A에서부터 C까지 적분하고 C에서부터 B까지 적분해 버리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마치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실 수 있겠죠. 함수 fx가 이런 느낌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y는 fx의 그래프인 것이죠. 그리고 y는 f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적분한 다음에 C부터 B까지 적분한 것을 또 여기다 더해주면은 차라리 그것은 A에서부터 B까지 한 번에 적분한 그것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지. 항의 넓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말했더니 또 선생님 C는 A랑 B 항상 중간에 있어야 되나 보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딱히 상관없어요. 그건 왜 그래? 아니 그건 요걸로 증명이 아예 돼버리잖아. 어차피 여기서 이거 지워져 버리니까 C가 여기 가운데 있든 가운데 있지 않든 다 성립하더라 하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선생님 그럼 그림에 있을 때도 C가 바깥에 있어서 그럼 성립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립하죠. 성립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그냥 그림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서는 지금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당연한 얘기야. 뭐 들을 사람만 들으세요. C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럼 A에서부터 C까지 적분하면 얘예요. 파란색. 그잖아. 그지? 근데 C에서 B까지 적분하라 그랬잖아. 여기서 문제에서는 C에서 B까지, C에서 B까지는 거꾸로 적분이에요. 거꾸로 적분. 이게 지금 적분 구간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의 넓이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넓이가 돼요.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했던 이 말은 뭐 알아들으시는 분들만 알아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로 이 말이 궁금한 친구는 저를 직접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고력을 키우는 수학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고력을 키우는 수학에서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오늘 우리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사고력을 키우는 수학이 이겁니다. 210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다음 대화를 보고 함수 fx의 그래프가 y축 또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요 정적분의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적분하는 이 정적분의 값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남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면 하고 y는 x제곱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학생은 y는 x세제곱의 그래프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면 라고 써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y축 대칭과 그 원점 대칭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y축 대칭이요, y축 대칭이라는 그 개념 바로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x축이 이렇게 있고, 사실 x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x축이 없으면 여러분들 좀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셔서 뭐 이런 게 y축 대칭 아니겠어요? 뭐 이런 슉 완벽하게 y축 대칭 슉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지금 4차 함수 그래프일 텐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y축을 그 접는 선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버리면은 완벽하게 탁 포개어지는 그 느낌이에요.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fx와 f의 마이너스 x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냐면은 이 표현을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와 x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x값을 집어넣었을 때의 그 함수값과 마이너스 x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일치할 수밖에 없거든, y축 대칭이라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금 x와 마이너스 x는 당연히 부호의 차이만 있을 뿐이니까 얘가 조금 더 멀리 가가지고 x가 여기 찍혀 있으면 마이너스 x도 조금 더 멀리 가서 이렇게 찍혀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때 찍히는 모든 y 값들이 마이너스 x, x일 때 그 y 값들이 전부 다 일치하는 그런 느낌의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함수의 그래프가. 이해되니? 그래서 요 표현이 있으면은 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뭐라고 하는구나. 시작. y축 대칭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y축 대칭이 먼저 나왔으니까 원점 대칭도 여러분들 말하고 들어갈게요. 원점 대칭 여기 좀 아래에다 쓸게요. y축 대칭 한 다음에 할 얘기가 있어서 원점 대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생긴 함수가 뭐 이런 함수가 있겠죠. x축과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때는 x축, y축이 다 있어야 합니다. x축, y축이 있어야지 원점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원점 대칭 함수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고, 원점 대칭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점을 원점 대칭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요 점을 토대로 요 원점까지 그대로 내리꽂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만큼 요 방향을 유지하고 요 길이만큼 요 방향을 유지한 상태로 똑같이 가는 거야. 이 길이만큼. 그럼 여기 이렇게 점이 맺히거든. 이게 요 점을 원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요 점을 대칭시키면은 이게 여기로 와서 이렇게 맺히고, 이 점을 대칭시키면은 이게 여기로 와서 맺히고, 여기 함수의 그래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을 전부 다 원점 대칭 시켰을 때 이쪽에 와서 전부 다 맺혀버리면은 선생님, 여기 있는 그래프 위에 모든 점들은 전부 다 원점 대칭을 이룹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어떤 표현을, 아름다운 표현을 쓰냐면 f에다가 x를 집어넣은 것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것과 일치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자세히 보니까 y축 대칭의 느낌과 거의 흡사한데, 차이점은 이 fx의 부분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냥 이걸로만 바라보시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느낌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 말은 sin x의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라는 함수, 원점 대칭이 되는 함수임을 곧바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지금 뭐 그걸 할 건 아니니까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게 원점 대칭인데 이게 왜 원점 대칭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느낌이거든. 보세요. 여기에 x와 똑같은 길이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x가 존재하는데 그때의 함수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의 함수 값들이 있을 거라. 근데 지금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생긴 게 완벽하게 원점 대칭이면은 이게 휘어진 정도랑 이게 휘어진 정도랑 일치할 수밖에 없겠지. 대칭으로 만든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의 그 x 값을 x를 대입했을 때 그 x를 대입했을 때 그 y 값을 fx라고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그 y 값을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그 값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x겠지. 얘가 fx고. 근데 거기다가 이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버리면, 한마디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아버리면, 요 값에다 마이너스를 하면 여기로 올 거 아니야 얘가. 그러니까 얘 당연히 얘랑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이게 왜 원점 대칭이 되냐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다 이어버리면은 일직선이 되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 왜냐면 왠지 야 진짜 참 내가 별걸 다 설명한다. 보세요.
지금 뭔 상황이냐면은 마이너스 x고 여기가 x야. 그지? 그리고 여기서의 함수 값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이거랑 길이가 똑같은 요거랑 길이가 똑같은 길이가 똑같다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쓴 거예요. 이런 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 지금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렇게 싹 이어버리면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인데 왜 지날 수밖에 없냐면 잘 봐봐, 잘 들어봐. 지금 이 기울기랑 요 기울기가 일치하는 걸 밝혀버리면 되거든. 밝히면 되는데 왜 그걸 밝히면 되냐면요.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은 걸 밝혀버리면 되는데 일단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길이가 같다며. 그럼 요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이 길이 동그라미 짝대기 2개, 동그라미 짝대기 2개니까 여기도 피타고라스.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리고 이 길이가 같다 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랑 요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 일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연결해. 뭐 어쨌든 그렇게 기울기랑 길이를 가지고 증명을 해버리면 돼요. 원점 대칭의 원래 정의를 가지고 토대로 밝히려면 어찌됐든 저찌됐든 요 표현이 나오면은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나오면은 y축 대칭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적분할 거야. 적분해버리면은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실 수 있냐면 보세요. 이거는 별로 함수의 그래프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설명상 뭐 이런 식으로 y축, x축을 두신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시죠. 여기다 다 써놓고 여기다 다 새롭게 설명하고 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래.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하랍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y축 대칭이거든. 그럼 여기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는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y축 대칭이니까. 따라서 이 fx라고 가정했을 때 이 함수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fx dx를 처리하라는 얘기는 어차피 마이너스 a랑 a 사이에 있는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마찬가지 되니까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넓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 그렇지. 0부터 a까지 fx dx를 처리한 다음에 요 반 쪼가리만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 시작? 곱하기 2를 해버려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그 y축 대칭의 함수에서 나타나는 적분의 특징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요, 가만 생각해보면은 요런 얘기지. 원점 대칭은 요걸로 설명하겠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분의 그 다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x축 아래쪽에 있는 걸 적분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요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a서부터 b까지 여기 이 b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넓이에 관련된 얘기일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 이 fx랑 dx를 원래 곱하기는 아니지만 곱하기로 바라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fx는 y 값입니다. dx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분을 내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실의 넓이를 계속해서 더해가는 느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실의 요 가로 있지, 가로의 길이, 여기 이 아주 조그만 요 가로의 길이를 dx로 바라보시고요.
여기 이 세로의 길이를 fx로 말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데 그 x를 a에서부터 b까지 이 연속적으로 다 더해버리면은 이 실의 넓이를 다 더해버리면은 결국에 이것이 바로 적분의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x축 아래쪽에 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fx의 y값이 음수가 나와요. dx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니까 양수인데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음수가 되잖아. 계속 음수를 더해버리니까 결국에 넓이가 나오기는 나와. 넓이에다 근데 뭘 붙인 게 나오는 거야? 음수를 붙인 게 나온다 이런 얘기지. 여기는 엄밀하게 말해서 넓이는 넓인데 마이너스의 넓이가 좀 이렇게 표현상의 오류 넓이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요. 근데 넓이랑 같은 값이지만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시죠? 아, 그래서 적분은 넓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점 대칭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요 부분의 넓이 바라봤을 때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요 부분은 또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원점 대칭의 얘랑 완전히 휘어진 정도도 같고 완전히 이렇게 데칼코마니 마냥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적분하는 순간 요 플러스인 부분부터 마이너스 a인 부분까지 다 나오니까 요랑 상쇄돼서 0이 나오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지? 뭐지?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뭔가 되게 좋은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 다음에 하려고 했었던 말은 이거예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적분을 하려면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다 적분해가지고 적분 해가지고 꺽쇠 쓰고 2 쓰고 마이너스 2 쓴 다음에 2를 드르륵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드르륵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너무나 짜증이 났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요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거야. x에다가 홀수 제곱이 돼 있는 함수는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원점 대칭과 똑같은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수학에서 똑같다는 표현이에요. 쌍화살표. fx와 fm-x를 비교했을 때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마이너스가 튀어나간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면 원점 대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x의 홀수제곱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x의 7제곱 y는 x의 7제곱 그러니까 fx는 x의 7제곱을 한번 여기다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뭐예요? fx는 x의 7제곱이에요.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x의 7제곱 자체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보세요. 어차피 x의 7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7제곱이 나오죠. 그치? 이게 일치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홀수 제곱은 언제나 원점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7제곱만 그러겠냐고. 마이너스가 어차피 살아나는 거는 홀수 제곱일 때잖아요. 그래서 홀수 제곱인 함수는 100% 원점 대칭입니다. x의 1999제곱도요? 당연하죠. 이해되니? 선생님 그런 느낌이구나. 그럼요. 선생님 짝수 제곱일 때는 뭐 없나요? 짝수 제곱인 거는 좋아요. 짝수 제곱인 거는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당연하잖아. 이거 좀 원래 그 의미를 생각하면 되지. 똑같은 의미가 뭐였어요? fx와 fm-x와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 그런 그 느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구나. 그럼 fx랑 f-x랑 좀 이렇게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fx를 x의 뭐 4제곱 정도로 바라보시면요. fx는 그냥 x의 4제곱이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더라도 x의 4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일치할 수밖에 없네. 근데 당연히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배우긴 배웠는데 이거 적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어차피 계산할 때 이거 어차피 각각 적분하고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얘를 괜히 쓴 게 아니야. 내가 적분을 따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원래 우리가 적분할 때 이렇게 쓰는 건 바보스럽죠, 사실. 근데 사실 따로 적분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뭐야, 나 지금 정신 나갔나 보다. 이게 뭐지 이게? 선생님, 여러분 1부터 3이고 1부터 3이고 여기 1부터 3이에요. 근데 뭐에 홀렸나봐. 여기 1부터 3이에요. 나 이제 애들 진짜 완전 그 막 멘붕 하는 거 아니야? 막 야, 여기도 막 제곱에 세제곱으로 써져 있고, 야, 진짜 아주 훌륭한 공식이다. 누가 보면 새로운 공식을 발견한 줄 알겠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거 x 세제곱이고요. 나 미치겠네. A 1이고 3이고 1, 3이고 1, 3, 1, 3 1, 3, 1, 3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이 적분과는 당연히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거 다시 잘 봤다. 이거 지금 막 이거 보면서 고민하는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무슨 심오한 뜻을 담아서 이렇게 나한테 뭔가를 또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착각이에요. 이게 잘못 쓴 거예요. 어쨌든 나는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거지. x 세제곱도 따로 하고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나 이거 하려고 했던 거라고. 마이너스 4에 대해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x제곱 얘를 따로 하고 요런 느낌으로 가자 이 얘기지.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홀수 제곱이거든. 아까 홀수 제곱 원점 대칭이라 그랬지. 원점 대칭은 아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알겠지만 요렇게 생겼으니까 이 부분 마이너스 이 부분 플러스니까 0 되는 거 알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 값은 같고 부호만 다를 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할 필요가 없다고. 마찬가지로 얘도 할 필요가 없어요. 1제곱이라서. 5가 곱해져 있는데요, 숫자 곱해져 있는 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y축 대칭, 원점 대칭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얘는 남는 건 마이너스 x 4x제곱 마이너스 7밖에 안 남는데 얘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거밖에 안 남잖아. 얘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해? 그렇지. 얘는 선생님 마이너스 7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것은 x의 0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죠. x의 0제곱은 1이니까요. 근데 0도 짝수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7도 y축 대칭인 함수예요. 상수함수라는 마이너스 7이라는 함수도 y축으로 대칭이 되는 그런 함수라고요. 접었을 때 딱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되는 y축 대칭인 함수기 때문에 결국 y축 대칭을 더하기 빼기에도 y축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요. 거기다 dx 처리한 다음에 거기다 맨 마지막에 뭐 해버리면 돼? 곱하기 2 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리고 0이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적분해봐서 알잖아요. 이거 어차피 적분하면 x가 디릭디릭 나타나는데 여기 0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데. 그지? 적분의 그 계산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를 할 때요? 그지?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의 적분 성질을 이해한 사람들에게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야기죠. 사고를 키우는 수학이었고요. 탐구하는 수학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탐구하는 수학은요, 바로 그 밑에 있는 문제이지. 맞아요. 요거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풀이는 너무나 그 환상적인 풀이이긴 한데요. 저는 이 풀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렇게 푸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가르쳤죠.
리미트 그 n분의 상수는 dx로 가고 n분의 상수는 dx로 가고 n분의 상수에다가 k 붙인 거는 x로 가고 그거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는 시그마 무조건 시그마가 아니지 인테그랄 무조건 0부터 이렇게 가시고요. 여기는 이 숫자는 n분의 상수였던 그 숫자를 여기다 쓰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문제 동일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이렇게 이것과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동일하죠? 됐습니까? 좋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n분의 상수는 dx로 가면 되는데 n분의 상수에다 k 붙인 거는 x가 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얘는 n분의 1이거든. 그리고 거기다 k 붙인 거는 n분의 k인데 n분의 k가 없고 n분의 2k가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게 x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여기가 n분의 2면 되잖아요. n분의 2면은 n분의 2가 dx로 바뀔 것이고 n분의 2에다가 k를 붙인 게 x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과정은 선생님 왜 갑자기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미리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디서요? 구분구적법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는지는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x로 바뀔 수 있고 x로 바뀌기 전에 여기 2로 바뀌어야 되겠지. 여기에 2를 쓴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쓴 거지. 약분되잖아. 그럼 원래 거랑 똑같죠? 그러면 선생님 n분의 2니까 얘는 dx로 바뀌고 그렇지. n분의 2에다가 k 붙인 거는 그냥 x로요? 그렇지. 괄호의 제곱은 그냥 복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k는 1에서부터 n까지 시그마 이거는 인테그랄 무조건 0부터로 바뀌고 2는 어디서 온 거야? 여기 빨간색 n분의 상수인 2를 따라서 여기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2분의 1은 여기 썼으니까 여기다가 또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걸 계산하기 싫으면요. 왜 이걸 계산하기 싫어? 계산하려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1 플러스 x를 제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의 설명을 더 하려고 해요. 바로 이 아래줄에 있는 설명이죠. x에 x-를 대입하는 거예요. x에 x-를 대입한다고요? x에 x-를 대입해요? x에 x-를 대입하면요. x 대신에 x-를 대입하면 싹 사라지면서 x가 돼요. 그잖아. 그리고 x에 x-를 대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했다는 얘기예요. 1학년 때 배웠죠. 모르면은 지금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x에 x-를 대입했다라는 얘기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1만큼 평이동했으면 x 좌표는 각각 플러스 1만큼 더해지겠지. 그래서 x 좌표는 플러스 1만큼 더해지는 거야. 그럼 1 더해주고 1 더해주면은 여기 지금 얘는 1이 되고 얘는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3이잖아. 3 아니 너 뭐야 이거? 야 이거를 쓸 때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봐. 딴 생각을 하면서 썼나? 왜 이렇게 돼있지? 2 더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게 지금 2대2 2대1이 아니지 2 더하기 1을 하면은 3이 되는 거죠. 그치? 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지금 x제곱 x제곱 뭐 x제곱은 x제곱이고요. 근데 이게 잘 봐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사실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 그죠? 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평행이동 스킬이거든. 적분에서의 평행이동 스킬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요. 잘 봐봐. 여러분 선생님 아까 그거 그냥 전개하면 되잖아요.
이 x 플러스 1 제곱해가지고 그냥 나 같으면 할래요. 뭐 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그걸 만들어가지고 저를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1부터 2까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에 100제곱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 이 100제곱 전기해야 되는데 한 시간을 한 1년 정도 들이면 풀 수 있겠죠? 내는 이제 고3이 될 텐데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지금 우리가 풀 수 있는 패턴이 아니잖아. 전기가 불가능한 패턴도 있다고. 그치? 그걸 대비해서 지금 가는 거야. 봐봐. 이거 지금 x 플러스 1의 100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만 생각해 보지만 요런 느낌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이 문제랑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x축이 이렇게 있었고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죠.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그릴까요? y는 fx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의 그 적분 결과를 구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랑 여기 사이에 넓이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주 원활하게 이해가 가능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를 뭐 하는 거야? 평행이동하는 거야. 평행이동 해가지고 x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A x축이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전혀 바뀌지 않겠죠. 착한 사람들에는 안 바뀐 그래프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평행이동해가지고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지. 그럼 A에다가는 똑같이 얼마가 더해졌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B에도 똑같이 더해졌겠지. 이해돼? 그리고 이 식을 평행이동할 때는 X축의 방향으로 지금 별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X축의 방향으로 지금 별만큼 평행이동을 해온 거잖아. 별을 더했으니까. 그럼 X 대신은 X 마이너스 별을 대입해야 된다니까.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을 평행이동할 때는 여기도 지금 써있잖아요. 식을 평행이동할 때는 점의 평행이동과 반대의 느낌이에요. 따라서 여기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별을 더해주는 느낌인데 X에다 대입할 때는 X 마이너스 별을 대입해주는 느낌이라고요. 사실 별을 대입했을 때 0으로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딱 봤을 땐 반대의 느낌처럼 보이잖아. 이쪽은 빼기가 들어가 있고 이쪽은 더하기가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중학교가 아니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서. 그것까지 여기서 다시 설명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기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는 사실 몰라도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을 진정으로 느끼고 싶은 게 아니지. 수학 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늘려야죠. 늘리고 싶으면은 이것도 증명할 수 있어야지.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늘려드릴게요. 수학 실력을.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가만 생각해봐. 아니 여기서 빨간색 넓이를 구하나 여기서 이 검은색 넓이를 구하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평행이동만 했을 뿐인데요. 그래서 성립하는 거예요. 평행이동 스킬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간단하게 만들고 싶으면 x 대신에 x-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럴 거 아니야. x 대신에 x-1을 집어넣는 순간 x-1이 들어가니까 x의 100제곱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는 x 대신에 x-1을 대입했다는 얘기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1을 더해줍니다. 각각. 이거 적분하면 돼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쉽잖아. 물론 얘도 계산하려고 하면은 그 꺽스에다가 101분의 1 x의 101제곱 한 다음에 여기다 2랑 3을 대입해가지고 대입해 주셔야 되는데 3의 101제곱은 한 번도 구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도 태어나서 한 번도 구해본 적은 없는데요. 이걸 계산하는 그 수학 문제는 나오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계산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답을 쓰도록 유도를 했겠지. 101에다가
위끝 대입하면은 3의 101제곱.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101분의 1에다가 아래 끝 대입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101분의 1로 묶을 수 있겠죠? 101분의 1로 묶어버리면 3의 101제곱 마이너스 2의 101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겠죠. 근데 어쨌든 구해낼 수는 있는 거라고. 근데 얘를 전개해서 처리하려면 한 세월 걸리겠지. 한 세월. 그죠? 이렇게 평행이동 스킬까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스킬을 활용하면은 지금 아까 이렇게 변환된 요 식에서 x 대신에 x-1을 대입할 수 있다 이거야. 그치? x 대신에 x-1을 대입하면은 이건 x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1만큼 했다는 얘기잖아. x 대신에 x-를 대입했던 게. 그럼 1을 각각 더해주면은 1부터 3까지 적분하는 그런 느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지. 1부터 3까지예요. 또 착각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교과서를 딱 살펴보니까 아니죠. 좀만 좀 보세요. 이건 어떻게 처리했어? 1부터 3까지 x제곱이죠. 1부터 이거 3까지야. 1부터 3까지 x제곱에 2분의 1 써있는 요런 느낌으로 지금 변환이 된 것이고요. 첫 번째 패턴은. 두 번째 패턴은 제가 아까 풀었던 1 플러스 x 원래 것의 느낌대로 처리해버린 것이죠. 뭔 말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꾸는 스킬을 알고 있고 평행이동 스킬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다 똑같이 처리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와우, 선생님 탐구하는 수학까지 잘 끝났네요. 그죠? 이 적분, 미분이라는 것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조금 더 힘주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좀 꽤 지났겠네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10번, 11번, 14번, 12번, 13번, 14번만 풀면은 우리는 집에 갈 수 있어요. 자, 흥분하지 말고. 근데 몇 번부터 풀어야 된다고요? 지금 방금 봤는데 9번부터 9번이요? 한 자릿수 문제인 게 그래도 쪽수가 넘어가니까 그래도 아우 야 9번 야 여기에 있는 페이지의 문제만 다 풀면 된다. 사람은 긍정적으로 인생을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어찌 하겠어. 자, 9번 문제를 한번 정갈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입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뭐라고 돼 있지? EX-1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1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얘는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일 때 정적분 이거를 구하여라. 그럼 fx를 완벽하게 구해야 되겠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fx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를 이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뭐 fx를 구하셔야 되겠죠. fx를 구하려면 되는데 지금 fx가 하나의 함수가 아니고 다른 함수 EX-1과 1이라는 함수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각각 적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x가 된 다음에 여기 적분함수 c를 써주시고요. 그지? 그리고 그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될 것이고 얘를 적분해 주시면 x가 되는데요. 여기 적분상수를 쓸 때 얘랑 일치하게 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면 지금 fx라는 함수 자체가 이 함수와 이 함수 다른 함수를 엮어가지고 만든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적분할 때는 적분상수가 다르게 적혀져야 돼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니까 점수를 깎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름답게 단 C와 D는 적분상수라는 요 표현까지 써주시면은 선생님이 점수를 깎을래야 깎을 수가 없겠죠. 이해되니?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F0이 1이래요. F0이 1이래. 사실 이 문제는
뭔가 하나 내포하고 있긴 한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F0은 1이랍니다. F0이라고 하는 것은 0인 0은 1보다 작은 놈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F0이라고 하는 것은 D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1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따라서 D는 1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D가 1이니까 fx를 새롭게 쓸 수 있는데요. fx는 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습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요. 여기 문제를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해야 되겠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거든. 근데 사실 이 말이 없어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이 말이 없고 그냥 함수 fx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만 적혀져 있으면 연속이라고 눈치를 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봐봐.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전 구간에서 x가 심지어 1일 때조차도 미분을 해버렸지. f'x는 fx가 있을 때 걔를 미분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분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미분하려면은 미분 가능해야지 미분을 하거든요. 아니 그럴 거 아니야. 이건 지금 문제풀이랑 상관없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봐봐. 미분 가능이 없어. 근데 여기서 어차피 f'x에서 x는 1에서도 미분해버리고 x가 1보다 클 때도 다 미분해버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도 다 미분해버렸다는 얘기는 미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미분을 해버린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럼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잖아요. 전 구간에서.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란 말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표현이 없어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만 친절한 교과서님께서 이게 알려주셨다 이거야. 아이고 얘네들이 이거 모르면 어떡하나. 이 힌트라도 줘야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지?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알려주셨다 이거야. 그럼 알려주셨으면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연속이기 때문에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므로 x는 1에서도 연속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x는 1에서도 연속이다. 에서도 연속이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F1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f1이라고 하는 것은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니까 1을 여기다 대입하면 c가 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해되니?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는 당연히 요 두 개의 그 극한값, 그러니까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되겠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는 1 마이너스 fx로 가까이 갈 때, 우리 배울 때는 3일체로 배웠으니까 3일체로 갑시다.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일치해야 되겠죠. 근데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는 어차피 얘랑 똑같아요. c가 나와요. 근데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는 1보다 조금 작은 1이니까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세 개가 모두 일치해야 되잖아. 연속이기 위해서는. 따라서 c는 2가 돼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아이고야, 그러니까 위에다 쓸게요. 따라서 fx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x 뭐야? 이게 안 보이고 있었네요. x제곱 x제곱 여기 이렇게 쓰면 보이겠지. 잠깐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이때는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0부터 2까지 fx dx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이 문제를 작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0부터 2까지 접근하는데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어 버리니까 얘를 이렇게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0부터 1까지 먼저 적분을 하고 0부터 1까지 먼저 적분을 하고 더하기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나누어서 적분하셔도 되겠죠. 아까 했던 얘기죠. 그지? 그러면 0부터 1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는 fx가 그때 0부터 1 사이에서는 0하고 1 사이에서는 x 플러스 1이잖아. 따라서 0부터 1 사이에서는 x 플러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부터 2까지 일 때는 fx를 어떻게 대입해 주면 돼? 그지? 여기다 괄호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또 어떤 애가 선생님 뭔가 알아냈어요. 뭐? 선생님 여기서 1이 안 들어가잖아요. 0부터 1까지 적분하라고 했잖아요. 0하고 1은 닫힌 구간 아니에요? 1일 때 포함해야 되는데 여기 1이 아닌 것대요. 여기 x 플러스 1은 이거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0에서 1까지 적분하는 건데 해도 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요. 이 아래쪽에다가 잠깐 보충 설명할게요. 보충 설명.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x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싹 함수가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구멍이 채워져 있는데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는데 b는 여기 딱 함수가 비어져 있는 거지. 요때의 이 구간의 넓이와 두 번째 이 구간까지 다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실 하나 차이지. 제가 적분을 실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니까 여기 실 하나 안 더한 거지. 넓이의 차이가 있을까요? 넓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극한은 뭐야? 적분은 극한이거든요. 극한이야, 극한. 극한 값으로 표현이 돼요. 극한 값.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된다 안 된, 이 값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실 하나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극한 값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게 0하고 1 사이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적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계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거 계산하는 거 정도야. 우리는 뭐 껌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부터 1까지니까요. 이게 적분하시면요.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x 여기다가 0하고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야, 잘하고 있다.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 약간 약간 그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아주 손쉽게 적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될 것이고요. 선생님 이제 더 이상의 남은 공간이 없는데요. 아이씨, 야 이게 지금 이게 나를 죄워오네 이 자식이. 야 그래도 꿀맛 같은 0이 있으니까 이 0은 대입 안 해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니. 위끝 대입하면은 여기 지금 2분의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2분의 3이 여기서는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요. 거기다가 더하기 요 더하기를 여기다 쓴 거예요. 0을 대입할 때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2를 대입하려면 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놨냐. 3분의 8 화내지 말고 마이너스 2 여기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맞죠? 마이너스 2 여기다 더하기 4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위끝 대입 그죠? 마이너스 여기다 아래끝 대입을 쓸 건데 아래끝은 3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진짜 더하기 2가 나오고 이렇게 되죠.
살짝 이건 뭐 승질 안 났어요? 여기 보세요. 근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여기 3분의 8이 있죠? 마이너스가 전개될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이거 계산되면 3분의 7이 돼서 여기 내려올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요. 여기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전개되니까 그 플러스 2분의 1하고 요거랑 만나면 2분의 4가 돼요.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하고 2분의 3 만나니까 2분의 4 그럼 2잖아. 그치? 그럼 더하기 2가 되겠지. 2분의 4니까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2 이거 끝났고 요거 끝났고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랑 4랑 더하면은 2가 돼요. 그리고 2랑 마이너스 2랑 더하면은 이거랑 다 처리돼가지고 0이 됩니다. 맞죠? 좋아요. 그럼 이것만 계산되면 되는 거야. 왜? 얘랑은 아까 계산돼서 3분의 7이 나왔으니까. 그지? 얘도 아까 계산된 거고. 그래서 선생님 아주 훌륭한 계산에서 3분의 6에다가 3분의 7이라고 하니까 정답은 3분의 13이 됩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3분의 13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풀이는 이렇게 적으실 수 있겠고요. 그지? 좀 이제 적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적어드리고요. 그지? 요거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살짝 이쪽으로 와서 이제 풀이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위에를 먼저 적으시고요. 오케이. 멈춰놓고 적으시면 되겠죠? 살짝 내려와가지고 요 계산까지 적으시면은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내신 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괜찮은 문제였고요.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2개짜리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할 때 요거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1부터 x까지 이거 그 문제네. 적분과 미분의 관계네요. 이거는 사실 이번 시간에 배웠다라기보다는 저번 시간에 배운 개념 강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부터 x까지 ftd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할 수 있으려면 근데 요거를 보기 전에는 항상 그 개념은 언제나 중요하니까 개념 강좌라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요거 이렇게 제가 물론 설명은 여기다 잠깐 하는데요. 요걸로 마무리가 안 되는 설명들을 거기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만 풀고 지나갈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 풀고 모의고사나 이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를 다 틀려버릴 생각은 아니시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아주 소중한 이야기들까지 다 해놨으니까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제발. 거기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까지 다 해놨거든. 그게 이거 시험 문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어차피 촬영도 시험 문제 내기 전에 촬영하는 거잖아요. 전혀 상관없고요. 솔직히 시험 문제 낼 때 되면은 다 까먹어. 내가 뭔 말했는지도. 한번 촬영한 다음에 이거 다시 내가 보겠어요? 물론 다시 한번 보기는 하는데 왜 보냐면은 제가 제대로 잘 말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설명이 너무 어렵진 않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보기는 하는데요.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걸 내가 다시 보겠냐고. POM을 내가 무슨 말 했었지. 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치? 이상하잖아. 안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시험이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돼.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게 물론 좋지.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게 좋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지 않습니까? 수학 실력을 늘려야죠. 수학 실력을 늘려야지 수학 점수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잖아. 수학 실력이 안 늘어나는데 수학 점수가 늘어나는 거는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면은 좋은 저걸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람이 정당하게 살아야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저 괜히 저 혼자 흥분했나요? 빨리 이 문제 풀어달라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밤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저 빨리 자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저도 한번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우리 1부터 X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그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구나. 그래, 가서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 이제 대입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치, 미분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지.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x는 1을 대입하는 거죠. x는 1을 대입해 버리면은 x는 1을 대입하면 그 서술형 풀일 땐 대입, 미분 굳이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1번만 쓰셔도 되겠죠. 1번 쓰고 x는 1을 대입하시면요. 이렇게 되고요. ft, dt 이런 식으로 되고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도 x에다 1을 대입해 줍니다. f1에다가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뭐야 이거? 1부터 1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으로 처리가 될 텐데, 위끝과 아래끝이 같으면은 빼지는 게 같은 덩치가 나올 테니까 좌변은 0이 나올 거예요. 해보나만 하죠. 그리고 이거는 F1의 제곱이니까 결국에 F1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F1이 뭐가 나온다는 사실? 0이 나온다는 사실을 구할 수 있어요. F1은 0이 나오는구나. 잘했습니다. F1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할 수 있는데요. 미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끝 대입 위끝 미분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아래끝 미분으로 미분해 주시면 되죠. 지금 뭐예요? 위끝 대입, 그러니까 전에 강좌 보라니까. 위끝 대입 하면은 fx, t에다가 x를 넣어준 거죠. 위끝 대입 위끝 미분, 위끝을 미분하면 1이 되죠. 그 1을 곱하는 건데 어차피 그냥 1을 곱하나만 하잖아.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위끝 대입 위끝 미분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f1이죠. 근데 F1이 벌써 0이긴 하지만 아래끝 대입 아래끝 미분에서 이게 0이 F1이 0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래끝 미분이 벌써 0이잖아. 그러니까 아래끝 대입인데 아래끝 미분이 벌써 0이라고. 그럼 얘가 0인 거에 아닌 거에 상관없이 어차피 곱하기 0이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숫자일 때는. 그래서 fx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좌변을 미분하면 fx가 되고요. 우변을 미분해버리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지? 곱의 미분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합성함수 미분법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미분하면 좀 곱의 미분법, 합성함수를 할래. 이 2를 내려버리면 fx 이렇게 되시고, 알맹이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되니까 f'x 이렇게 가실 수 있겠죠. 아니면은 곱의 미분법으로 가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fx 곱하기 fx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놔두고 더하기,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놔두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 끝,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 근데 얘랑 똑같잖아. 곱하기 순서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두 개 있다고 쓴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합성함수 미분으로 가셔도 되고요. 마음에 드는 걸로 가시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냐? fx로 양변을 나누고 싶네요. 지금 문제에서는 f'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만 생각해 보니까 fx는 0이 아니라고 0이 아니라 가정하면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아무 때나 막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fx가 0이 될 때를 생각해봐. fx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f'x는 그 순간만큼은 자유로워. 아무 숫자나 될 수 있다고. 그잖아. 이 여기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이 0이면은 얘가 0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얘는 곱해지는 애니까 얼마나 자유롭니. 500이 돼도 되고 1000이 돼도 상관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누면은 1은
2 f 프라임 x가 되니까 f 프라임 x는 뭐예요? f 프라임 x는 이때는 fx가 0이 아닌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지? f 프라임 x는 2분의 1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겠죠. 작성할 수 있죠. 여기 작성할 수 있는데 뭐야 이게? f 프라임 x가 2분의 1 f 프라임 x f 프라임 x가 2분의 1이지. 2분의 1인데 야, 이 뭐야 이게? 그러면 가만 생각해보면 f1은 0이 되면 그럼 f1 0이라고 넣어보면 여기 x에 1 넣으면 f1은 0이니까 그때는 여기가 다 0 돼버리네. 0 돼버리면 f 프라임 x가 그때는 2분의 1이 아니어도 되네요. 아니 내 말 잘 들어봐. 아니 진짜라니까. f1 0이잖아. 1을 대입하는 순간 f 프라임 여기 1을 대입하면은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f1은 여기다 써드릴까요? 잘 보이게 여기다 써드릴게요. f1은 이 f1에다가 곱하기 f 프라임 1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물론 f 프라임 1이 2분의 1이어도 어차피 f1은 0이라고 했으니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면은 2분의 1이어도 성립은 해요. 그잖아. f 프라임 1이. 근데 f 프라임 1이 내 얘기는 이거지. f 프라임 x가 2분의 1이니까 상수함수잖아요. 상수함수니까 내 얘기는 이거야. 상수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갔을 거는 맞아. 얘가 2분의 1일 때 상수함수의 느낌으로 이렇게 간 거는 맞는데 중간중간에 특히 x가 1일 때의 그런 느낌에서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여기 위에 찍혀 있어도 상관없겠죠.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한 fx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밖에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 f1이 0이라는 사실. 그리고 특히 1일 때 f 프라임 x는 뭐 이게 되게 자유롭겠네. 자유로운 함수겠네. 그걸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게 불규칙한 함수 이렇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fx를 뭐라고 제한하면 되겠어요? fx는 뭐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라는 제약 조건을 둬버리면은 이런 게 불가능해져 버리잖아요. 그지? 불가능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니? 이거를 적분해 버리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 이걸 적분을 해 버리는 거예요. 적분해 버리면은 fx는 2분의 1 x 플러스 c가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다가 x를 대입해 버리면은 x를 대입하는 게 아니지. f1이 0이 나와야 되니까 c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지금 fx는 원래 이 함수였을 거야. 이 함수가 맞는데 제 얘기는 바로 이 얘기죠. 이 조건만 가지고는 문제에 써져 있는 요 조건만 가지고는 이걸 확정 지을 수 없다니까. 특히 x가 1일 때. 그리고 특히 x가 1일 때는 이걸 확정 지을 수 없겠죠. 없어요. never. 없어요. fx가 다함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은 이제 아니면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그 조건이 주어지면은 뭐 가능은 하겠지. 이해되시죠? 그때는 가능한데 지금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교과서 문제가 이게 약간 오류인데요. 오류야 이거는. 오류. 확인해 볼까요? 이게 뭐지 이게? 오류 같은데? 교과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아닌데. 이 뒤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뭐야 야 3분의 14 이거네 그치. 주어진 식을 x의 양변에 대해서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2분의 그러니까 fx가 0인 경우는 아예 배제를 해버렸죠. 그치. 이게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제가 했던 대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제에서 다항함수라는 조건을 안전하게 주던지 그러면은 10번도 굉장히 좀 괜찮은 문제가 되었을 텐데요. 11번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상하다. 나도 그렇고 약간 나도 막 숫자 실수하고 교과서도 문제 좀 이상하고 막 근데 진짜 이 11시 뭔가 좀 이상해 오늘.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도 11번 문제서부터는 괜찮을 거야. 어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문제를 저한테 또 풀라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다행이다. 빨리 풀게요. x 7제곱 플러스 5의 x의 5제곱 아이고 홀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문제네요. x 7제곱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니까 홀수차 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로서 이건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고 그렇지. 짝수는 얘 두 개밖에 없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얘를 적분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적분하느니 나 같은 경우는 0부터 1까지 적분한 다음에 몇 배 하겠다. 시작. 2배 하겠다.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적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아니죠.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것이고요. 0부터 1까지. 그럼 0은 대입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니. 마이너스 위끝 대입하면 되죠. 위끝 대입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다 곱하기 2 처리해 주시면 정답입니다. 아쉽게도 약분이 안 되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해야지 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곱하기 2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을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12번) 이거일 때 FA가 최소값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FA는 이거일 때 FA가 이게 FA가 최소값을 가지도록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단 A는 0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쉽죠? 그러면 절대값은 결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워할 게 아니고 절대값은 없애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어떻게 없애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없애냐면요. 절대값 0부터 3까지. 절대값 지금 11시가 넘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 아니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x-a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다 dx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A가 0부터 3까지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A가 0부터 3까지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 봐봐. 그러니까 요 함수를 y는
절대값 x-a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요런 느낌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a가 1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x-1이었겠죠? 그럼 이 y의 부호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y의 부호는 언제나 플러스겠지.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그 부호 말하는 거야, 내 얘기는. 이 0부터 1 사이에 있는 모든 x를 대입했을 때는 얘는 음수 또는 0이 나와요. 그리고 1부터 3까지를 대입했을 때는 양수 또는 0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의 느낌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이해되니? 그럼 절대값은 없애라고 있는 건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플러스면은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잖아요. 그거 아세요? 아니 이거 알잖아. 절대값 안에 있는 게 그대로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3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플러스 3이 돼서 나온 거라고.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 얘기는 이거야. 여기에 a잖아. 그러면 0부터 a까지는 0하고 a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a보다 작을 테니까 그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잖아.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더하기 그 다음에 a에서부터 3까지는 a보다 일단 클 거 아니야. a부터 3까지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x-a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서술형 풀이대로 정확하게 가려면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요. 서술형 풀이를 또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는 요거다 라고 쓰시면 돼요. 0부터 a까지 절대값 마이너스 x 플러스 a에 대해서 dx 그 다음에 더하기 a에서부터 3까지 x 마이너스 a의 dx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죠. 왜냐하면 x가 0하고 a 사이일 때 0하고 a 사이가 될 때 x-a는 0보다 작겠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당연하잖아. a를 이쪽으로 넘겨보면 양변에서 a를 빼버리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잖아요. x-a는 마이너스 a 해주면 여기 나오잖아. 그리고 a랑 x 3 사이일 때는 이게 떼예요 여러분. x-a는 0보다 크건 이거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완벽한 이유를 제시한 것이죠. 그지? 왜? 양변에다 a를 또 역시 빼주시면은 0보다 x-a는 0보다 크다가 성립되잖아요. x-0보다 크다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괄호 쳐주시고 써주셔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어쨌든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계산을 해주시면요. 요 파란색으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척분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갈 것이고요. 거기다가 0부터 a까지 더하기 1을 적분해 주시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갈 것이고요. a부터 3까지 이렇게 갈 거다라는 얘기지. 그럼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위끝 대입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a제곱 요게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인데 아래끝 대입은 해봤자 0 이렇게 될 것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위끝 대입 하시면은 2분의 9 마이너스
3a 이렇게 될 것이고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인데 아래끝 대입은 2분의 1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유, 얘도 좀 숫자가 짜증나네요. 이게 숫자를 좀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랬을까?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네요. 이러면 되지. 그리고 이 마이너스 a 제곱이 있는데 뭐야 이게?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동그라미 치면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a 제곱 됐고요. 플러스 a 제곱 여기다 써주시고요. 0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 a 제곱이 되면서 플러스 a 제곱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더하기 2분의 9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2분의 9도 처리했고 마이너스 3에도 다 처리됐으니까 완벽하게 처리가 됐지? 그럼 여기다 이 지워주시고, 야, 그럼 이제 FA가 드디어 이제 구해지는 거야. 이게 뭔데? 여기 위에 요게 바로 FA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FA를 계속 쭉 구해온 거야. 근데 FA를 구해보니까 여기 뭐가 나와? 이 참수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분의 9입니다.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 지금 가만 보니까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야? 이거 이차함수니까 와우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니까 f'a를 구해보실 수 있겠죠. f'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2a 마이너스 3이니까 그게 언제 0이 되는지를 체크해보니 2분의 3일 때죠. 그러니까 a가 얼마일 때 시작? a가 2분의 3일 때 0이 될 것이다 라니. 2분의 3은 약 1.5죠. 1.5는 0하고 3 사이의 범위에 들어가지. 따라서 a가 2분의 3일 때 최소의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지. 뭐가? 이 적분한 결과가 최소의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a가 2분의 3은 1.5니까 0하고 3의 중간범위잖아요. 0하고 3의 중간범위인데 이때 그 그래프를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버리면은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2분의 3을 중심으로 요런 V자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생각해보면은 요때 가장 넓이가 가장 최소였겠지. 그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분의 3이 아니라면 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텐데, 만약에 1 정도였다면은 이게 가운데로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하고 0이 있었을 것이고 2랑 3이 있었을 테니까 1부터 0까지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3까지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버리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이 덩치 큰 놈이 넓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최소값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얘기지. 얘랑 좌우의 균형이 맞아야지 최소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그치? 근데 그런 식으로 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2분의 3 나왔는데 역시 나는 수학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군. 이 문제는 풀 필요 없어. 넘어가면은 이제 수학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지. 이걸 12번 문제는 이걸 연습하라고 낸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그 유도한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기는 별로 필요가 없고요. 여기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만 보시면은 완벽한 풀이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시간은 점점점 흘러서 가고 있는데 13번 14번을 풀면 돼. 안돼. 14번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이거는 잘못 본 거야. 약간 평정심을 찾아야 돼. 근데 왜 이렇게 13번
13번. 잘못 봤을 거야. 13번은 3참수의 그래프가 다한 것 같을 때 이거의 그래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우 나 진짜. 삼참수의 그래프가 다한 것 같답니다. 이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요건 이제 전형적인 함수 추론 문제인데요. f'x의 식을 추론할 수 있겠죠. fx의 식은 추론하기가 좀 힘든데요. f'x의 식은 추론하기가 좀 쉬워요. 접선의 기울기 3차 함수니까 미분한 이 f'x는 몇 차 함수였겠어요? 2차 함수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차 함수는 여기서 인수분해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림상에서 봤을 때 그래프상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니까 그 얘기는 여기에 x-1과 x 플러스 1과 x-1이 들어가지 않았겠냐라는 얘기지. 그래야지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언제 0이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될 수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 이차항의 개수는 알 수가 없었겠지. 이해되십니까?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럼 얘를 전개하세요. 얘를 전개해 주시면요. a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ax제곱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맞지요? 그러면 f'x가 결국에 f'x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fx는 얘를 적분해 주시면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맞니? 맞네. 맞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c는 얼마가 되겠어?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fx를 정확하게 구했네요. 따라서 fx는 아니지, c만 구하면 안 되잖아. a도 구해야 되잖아. 어쨌든 야, 너 이 뭐야, 얘 당황스럽네. 3분의 a에 대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만 지금 현재 구해내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구나. 뭐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는 거 그거 하나 이용하시면 되겠죠.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니까 이것도 합시다. f1은 3분의 a 마이너스 1인데 그게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3을 곱해 주시죠. 양변에 3을 곱해 주면은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은 3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a 살짝 넘기면은 얘는 6.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선생님, 따라서 정확한 진정으로 이제 fx를 찾았는데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아니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3x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얘를 적분할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는 그렇지. 홀수는 날아가네요. 홀수 제곱 날아가죠. 그럼 마이너스 1밖에 안 남으니까 결국에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 얘를 적분하는데 걔를 2배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쓰는 대신에 0부터 1까지로 쓰시고요. 그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그 짝수차 제곱의 함수니까. 그럼 이게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x 거기다가 0하고 1 거기다 2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오는데, 그치,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다 곱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결과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 이렇게 처리가 가능했고요. 이제 대망의 1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선생님, 드디어 마지막 문제예요. 야, 진짜 아주 훌륭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잘 달려온 그 모습은 유튜브에 잘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댓글과 더불어서 밑에 보시면 엄지손가락 버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그 손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뭐 마우스 다들 손으로 잡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마우스 움직이세요. 마우스 움직이면서 엄지손가락 버튼 딱 하나 누르면은 이게 지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자, 1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어요. 이 2차 함수인데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대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 함수가 뭔지 딱 보니까 이거 지금 그거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지금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돼 있고 x-1 나왔어. 이게 지금 이거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건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기 fx-f1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미분계수의 정의 뭐였습니까? 리미트 이건 이 문제와 상관없어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x-fa 요거였잖아요. 이게 f'a의 정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세요? 또 뭐 있어요?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도 있죠.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것도 f'a의 정의죠. 근데 내 얘기는 뭐야? xa, x1, x1이 딱 보이는 순간 이걸 떠올려야지 문제를 좀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지. 이게 보나마나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네요. 이 지금 그 위에 써 있는 요 1부터 x까지 인테그랄 ft dt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이게 적분하세요. 적분하면요, ft를 적분했을 때 라지 ft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꺽쇠 표시하고 라지 ft 한 다음에 1부터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지? 그럼 그것은 다시 쓰면 이 윗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으로 쓸 수 있으니 이제 보일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뭐야? 라지 f 프라임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미분계수의 정의 얘기해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같으면 a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으면 1하고 같으면 여기 f 프라임 1. 이해됐어요? 근데 이 라지 f 프라임이라는 것 자체가 f를 적분해 가지고 나온 함수니까 걔를 다시 미분하래요. 얘를 적분하면 얘인데 걔를 다시 미분하면 다시 원래 게 되겠지. 다시 원래 거를 적분하면 이건데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하면 원래 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f예요. f1이고요. f1이 지금 결국에 요거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게 드르륵 돼가지고 이게 f1이래. f1이 얼마나 사실 1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렇게 좀 우아하게 알려준 거지. 그치? 1번 조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F1은 1. 그리고 A랑 B 값 구하라 그랬죠. F1은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조건이 하나 나오네요. 여기다 1을 대입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네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그죠? 그럼 A 더하기 B는 뭐라는 사실?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번 조건에서 A, B에 관련된 식을 하나만 더 찾아내면 A, B의 값을 완벽하게 구해내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2번 조건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조건은요, 0부터 1까지 fx, dx를 적분하면은 그게 0이랍니다. 실제로 적분해버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되네요. 아니, 뭐 이게 상문제야? 이건 상문제가 아닌데? 0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가시면요. 얘는 0부터 1까지 뭐야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 자식을 적분하면 뭐가 될 것이야? 꺽쇠 한 다음에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x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가실 수 있고요. 0,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그 자식은 1을 대입하면은 0을 대입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3분의 1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걔는 적분 결과가 0이라고 했으니 얘도 0이 나오겠네. 그럼 식이 두 개 나왔잖아요. 끝났지. 어디 있어요? 여기 a 플러스 b가 0이 나온다라고 써놨잖아요. 이해되시죠? 양변에 6을 곱해줍시다. 여기다가 양변에 6을 곱해서 여기다가 쓸게요. 양변에 6을 곱하겠어요. 여기 보이시는 양변에 6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3a 더하기 6b는 뭐가 되겠어요? 우변이 0이었으니까 여기도 0이 되겠지? 그럼 a 플러스 b가 0이니까 양변에 3을 곱해 줍시다. 그럼 3a 더하기 3b는 0입니다. 그럼 양변을 빼세요. 그러면 2 더하기 3b는 0입니다. 이제 b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밝혀지고요. 이제 얘네 둘이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a는 3분의 2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여기서 문제는 종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이 부분을 마저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